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11세대 E클래스 론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E클래스를 론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가 매년 연초마다 하고 있었던 이 기자간담회를 같이 했거든요. 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E클래스에 대한 소개도 했지만 이 E클래스와 함께 어떤 차들을 올해 출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이 E클래스를 보면서 E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섞어서 하기는 할 텐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E클래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를 바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 적용되어 있는 E300 모델입니다. E300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총 출시가 되는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은 E200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로 출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E220D 그리고 E300, E450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혹은 AMG 라인이 적용된 그런 모델들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짝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이 클래스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을 기념을 해서 스페셜 에디션 모델도 같이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거는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AMG 라인하고 익스클루시브가 조금씩 더 섞여 있는 디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11세대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 중형 세단 이라는 시장이 이제 5 시리즈 아니면은 A6, E클래스 이 세 가지 모델로 좀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볼보라든가 렉서스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더 추가로 이 경쟁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G80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장이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클래스는 그렇게 치열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왔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벤츠가 그동안에 판매를 해오면서 연간 판매에 대한 총 실적들을 봤을 때 이 E클래스가 차지를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중국을 제외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벤츠에서 차지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번 11세대가 되면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시승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시승회에서 외신 매체들 중에서 일부는 유례 없었던 이상한 디자인이다 라고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한 것들도 있었고요. 벤츠가 최근에 조금 혁신적인 것들이라든가 EQ 브랜드와 같은 여러 가지 파생형 파워트렌드를 사용을 하면서 디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들이 잘 담긴 디자인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상반되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들인데, 이번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그런 평가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도록 하죠. 일단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클래스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S클래스나 EQ 브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그릴 디자인들의 E클래스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클래스에서 시작이 돼서 다른 모델로 갔느냐 와 다른 모델에서 시작해서 E클래스로 왔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에서 E클래스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스타 로고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따가 테일램프 쪽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테일램프 쪽에서도 이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런 범퍼 같은 부분에도 3스타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바흐 EQS 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좀 지나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한 공포심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강영욱 씨가 생각이 나는데, 반복되고 자극적인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 패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가운데 두꺼운 핀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됐고, 안쪽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3스타 로고를 크게 박아두게 됐는데, 다른 모델로 가게 되면 이쪽에 삼각별이 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들이 나한테 조금 더 내 취향에 맞는가를 같이 보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그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벤츠가 예전에 이제 서드파티 제품을 이용을 해서 튜닝을 하고 했을 때 일루미네이티드 스타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 로고 쪽에 테두리에 불빛이 들어오는 LED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로 교체를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릴 테두리에다가 LED 발을
이식을 시켜줬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BMW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라든가 이 콧구멍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LED 라이트 같은 것들을 좀 비슷하게 따라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벤츠가 따라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한번 볼까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제규어를 닮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릴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라인들이 여기서 한 번이 끊기긴 했지만 헤드램프까지 쭉 연결이 되고 아래쪽에 두 개의 아래 눈썹들이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완전히 동그란 형태를 갖는다거나 각진 형태를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좀 파도를 치는 듯한 꿀렁꿀렁한 느낌들이 한 번씩 끊겨서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분단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에 대해서도 그릴과 마찬가지로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헤드램프의 형상을 따라서 좀 물결을 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됐기 때문에 느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갈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EQ 브랜드, 특히 AMG EQ에서 만날 수 있었던 독특한 휠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빼고 보게 된다면은 AMG에서 만날 수 있었던 5스포크 휠의 디자인을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EQ 브랜드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쪽에 면이 크게 들어간 이 휠들을 사용을 하면서 차세대 AMG에 들어갈 휠의 디자인을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좀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간 것 같아요. 뒤쪽 도어랑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클래스 뿐만 아니라 S클래스나 EQS, EQE 최근에 나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런 히든 타입의 도어 핸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용을 해보면은 이런 터치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도어 핸들 중에서는 가장 좀 편한 방식에 해당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요즘에 저런 히든 타입의 도어 핸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타봤지만 벤츠의 것들이 그래도 좀 사용을 하기가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E클래스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사용성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클래스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번 E클래스가 왜 못생겼다라는 평가를 받는가를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테일 램프 부분이 더더욱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3스타 로고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것들을 몇 개만 적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램프의 형상 자체가 3스타의 로고를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3스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큼직큼직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 똑같은 거를 현대차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현대차의 H 로고를 점점 더 크게 키워가면서 야 쟤네는 뭐 저렇게, 물론 이제 현기차에 대한 선입견들도 있기는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라서 야, 쟤네는 뭘 저렇게 자랑스러운 로고라고 키워가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의 벤츠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는 강아지들을 불안하게 해요 라는 것들을 벤츠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크롬의 디자인들을 이용을 해서 차가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적용을 해줬는데, 사실 기존 대비보다 차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960, EV6가 2950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그것보다 길어진 휠 베이스를 가져가게 된 거고, 폭이나 길이나 높이는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폭이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mm 정도 더 길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도 더욱 극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역시 배기관은 가짜예요. 가라로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EQE의 페이스리프트가 또 이번 E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입차를 타면서 갖게 되는 불만 아닌 불만 중에 하나가 이 전동 트렁크가 상당히 느리게 열고 닫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성격들이 급하신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빨리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번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열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료를 넣는 게 이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조금의 공간에 마이너스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까지 멀리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골프채를 하나를 못 넣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각선으로 넣는다거나, 지금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트를 안 접고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렁크의 공간들이, 밑에 공간이라든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이 입구에 대한 면적들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가 닫힐 때도 보셨겠지만 꽤 빠르게 쾅 하고 닫히는, 전동 트렁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닫히는 모습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조금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신형 E클래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외관보다도 이 실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요. 제가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E클래스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요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스템적으로도 MBUX의 3세대 모델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MBUX 3세대는 벤츠가 향후에 적용을 할 예정인 MBOS의 선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직전 선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제 느낌에서는, 전체적인 느낌은 S클래스나 EQS, EQ2에서 선보였던 하이퍼스크린의 E클래스 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퍼스크린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분명 있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슈퍼스크린으로 바뀐 데다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맵에서 이 교통 정보를 받아서 벤츠가 사용을 하고 있는 벤츠 내비게이션에다가 띄워주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내비게이션도 T맵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이거를 쓸 수 없었던 차들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센터에서 모델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델들은 업데이트를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맵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 굉장히 강하기는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T맵을 전혀 안 쓰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렇게 T맵을 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차에서는 그래도 좀 쓸만한 내비게이션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BUX 3세대가 재밌는 점 중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메르세데스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앱을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환경들에 맞춰서 웹X라던가, 웹X 같은 경우에는 줌과 같은 화상 회의 플랫폼이거든요. 아니면은 틱톡이라든가 멜론, 유튜브, 앵그리버드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앵그리버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발디 브라우저라든가 웨이브, 플로, 줌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더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줌이라든가 웹X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차 안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들은 테슬라의 모델 3Y, X, S 같은 모델들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BMW i7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직접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카메라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들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우리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재생을 시켜둔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트
혹은 비상시 상황들에 따라서 이 빛이 퍼지는 것들이 다르게, 만약에 잔잔한 것들을 틀어놨다고 한다면 부드럽게 이렇게 나간다 그런다면은 약간 좀 락 음악이라든가 신나는 음악들을 틀어놨다면은 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차의 분위기를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사실 에어 벤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적용을 해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온도를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시승해서 시승을 해보면서 알아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슈퍼스크린이 되면서 조수석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는데, 다른 차들, 특히 벤츠가 앞서 선보였던 하이퍼스크린이 적용된 모델에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화면이 보였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행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는 요 빛이 반사가 되는 쪽들을 조절을 해서 운전석 쪽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제는 운전을 할 때 옆자리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는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라디오, 미디어, 혹은 주행 중에 내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보창까지 다양한 것들을 운전자만 안 보고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퍼 스크린에 대한 설명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사용자의 이 생활 패턴, 사용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많이 쓰는 것들을 더 위쪽에다가 보여주는 제로 레이어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 E클래스에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가 적용이 됐어요. 바로 루틴이라는 겁니다. 루틴은 운전자가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차가 판단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출근을 하면서 항상 회사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음악을 재생을 하고서 출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타서 시동을 딱 걸면 그 시간에는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까지 차가 스스로 원큐에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편하게 차를 쓸 수가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 줬다는 게 이번 슈퍼스크린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수입차들, 특히 수입 중형 세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 중형이지만 그렇게 넓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깬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개선을 해왔고 차의 크기들을 키워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 한계가 보였던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E클래스는 그런 공간에 대한 답답함들을 조금 많이 해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휠베이스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EV6보다도 넓은 2960mm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뒷좌석 공간으로만 비교를 하게 된다면 한 30mm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앉아서 리뷰를 했었던 그 앞좌석의 시트 포지션을 그대로 둔 건데도 불구하고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는 무릎 공간,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기반의 포매틱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 센터 터널이 올라온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들어가 있는 것들, 하이글로시라든가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컵홀더 같은 것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 대한 불편함 혹은 지나치게 좁다라는 것들을 느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가죽의 소재라든가 착자감 같은 것들도 제가 기대를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탔던 다른 E클래스들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E클래스가 그런 수입 중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불편함들을 다 없앤 모델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좀 못생긴 게 있어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실내에서는 오너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차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11세대 E클래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신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아쉬웠던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은 직접 주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아마 조만간 시승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더 보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7,3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만 함정이 있는 게 이 7,300만 원대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200 아방가르드 모델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시가 되자마자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법인차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형광색, 초록색 번호판이 달리게 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개인으로 구매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형광색 번호판으로 구매를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상위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이 450으로 가시게 되면은 1억 2,3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 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대의 가격이 책정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더 높아진 가격대가 책정이 됐다라는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었고 경쟁 모델들 특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수입 모델이고 또 이 경쟁 모델 전체를 다 본다라고 했을 때도 G80이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 시장이 가장 치열한 시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 모델들에 대한 경쟁이 가장 크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PHEV라든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클래스도 그런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으로 뛰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G80의 도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전 시장에 다 풀리기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이곳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동대문이 아니지.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코엑스인데 내일부터 20일부터 4일 동안 이곳에서 벤츠 E클래스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